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과 동물농장 이제 5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 또 동물농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자, 5번째는요. 이 정치적 관심의 결여나 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할 만큼 자기중심적이거나 또 어떤 주의에 맹목적으로 헌신하거나 또 항상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거나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주제는 정치 참여와 이 분별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동물농장에서 이 주요 동물들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동물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인간을 제거하고 또 공평하게 함께 일하면 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돼지들은 농장에서의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는 이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자, 자, 동물들은 곧 더 적은 수로 더 많은 식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내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는 이제 다 사라지고 말게 되어지죠. 자, 동물들의 이런 긍정적인 기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 재판은 모스크바 재판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동물농장에서 이 동물들의 거짓 자백과 처형 그리고 학살은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을 가리킵니다. 자, 스탈린은 반대 세력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숱한 숙청과 공개 재판을 집행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동물농장에는 이 동물농장의 암탉들이 나폴레옹에게 반란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동물농장의 암탉들이 나폴레옹에게 반란을 시도한 것처럼 1921년 크론슈타트 군사기지에 해군 병사들이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동물농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동물들이 창문을 통해 돼지들과 인간들이 농장에서 벌이는 파티를 볼 때 동물들은 돼지들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조차 이제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더 이상 누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동물들은 스킬러와 돼지들의 궤변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고 맙니다. 자, 일반 동물들은 스킬러처럼 달변가가 아니며 또 비판적인 생각을 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지도자가 혁명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물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돼지들이 가진 권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 이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한 이 혁명의 결과가 실패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소련 민중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주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민중의 역할입니다. 자, 오웰은 나폴레옹이 동물농장의 몰락을 초래한 유일한 원인이라고 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웰은 이 작품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 같은 지배자들이 성공할 여지를 제공한 불효의 인간 군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동물농장에 나오는 몰리는 흰 말이고요. 자, 메이저 영감이 연설할 때 제일 늦게 도착했고 또 각설탕을 씹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몰리는 읽기와 쓰기를 배울 때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알파벳 6글자 빼고는 배우지 않았고요. 리본을 또 달고 다닙니다. 자, 몰리는 존스 씨의 마차를 끌며 사상이나 반란보다 설탕이나 리본과 같은 사치를 더 좋아하고 갈망하는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암컷 말로 나옵니다. 이 흰말은 동물들의 반란이 성공한 후에 보다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인간의 꿰매 빠져서 결국 농장을 탈출하게 됩니다. 결국 몰리의 부와 인간의 관심을 통한 행복에 대한 여정이 결국 몰리를 동물농장에서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외양간의 전투가 끝나고 겨울이 오자 몰리는 사라졌는데요. 얼마 후에 목격자가 나타났고 그는 몰리가 어떤 술집에
이륜 마차를 끄는 일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 후 동물들은 몰리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자, 허영심 많은 몰리는 동물농장에서 도망치고 여전히 사치와 안락, 또 인간의 관심을 좋아하면서 필킹턴 시의 폭스우드 농장에서 놀다가 비둘기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이 물질에만 신경 쓰는 몰리는 정치적 관심이 결여된 인간, 즉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할 만큼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몰리는 또한 부르주아 또 혹은 망명한 귀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몰리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나 평등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또 나폴레옹 같은 폭군에게 결코 저항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동물농장의 복서는 헌신적이지만 우둔한 말로 나옵니다. 자, 복서는 코 밑에 두 개의 하얀 줄무늬가 있습니다. 어리숙하지만 신실하고 또 힘이 세며 또 동물주의 이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차 끄는 말로 나오죠. 힘이 말 두세 마리를 합친 정도로 매우 셉니다. 자, 외양간의 전투에서 용감히 싸워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받았고 또 풍차 건설 때 가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카우셰두 전투, 외양간 전투라고 말하는데 그 전투에서 스노볼과 함께 복서는 1급 동물 영웅 군사 훈장을 수여받았는데요. 이는 서방의 러시아 공산당 반혁명 1918년에서 1919년의 연합군 침공을 말하는 건데 혹은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를 휩쓴 내전과 또 유사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적군 안에는 사회주의자, 농민, 노동자 등 빈곤층이 있었고요. 또 백군에는 부르주아지, 또 온건 사회주의자, 자, 장교들이 있었는데요. 자, 러시아는 이렇게 적군과 백군 사이에 내전을 거치게 됩니다. 자, 결국 복서의 구원에 대한 열망은 고된 노동과 맹목적인 복종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복서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차질에 대한 그의 대답, 그리고 복서의 개인적인 좌우명은 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입니다. 자, 나폴레옹의 동물농장의 유일한 독재자가 된 후에 자, 복서가 새로운 좌우명으로 삼은 것은 동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였습니다. 자, 한편 스킬러가 스노볼이 처음부터 존스와 결탁한 이 배신자라고 동물들을 설득할 때 이 스킬러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문장을 사용하지만 복서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 스킬러는 그냥 그에게 우리의 지도자이자 동지인 나폴레옹이 단언하는데 자, 스노볼이 처음부터 존스의 스파이였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복서는 그렇다면 다르지. 동지 나폴레옹이 말한 거라면 분명히 맞을 거야. 자, 이렇게 복서는 늘 궤변과 기만에 설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결국 복서는 풍차 건설에 전력을 다하지만 탈진하여서 쓰러진 다음에 자, 페마 도축업자에게 팔려가고 말죠. 자, 풍차 전투에서 가장 큰 부상을 당했고요. 나폴레옹을 믿고 따르며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를 좌우명으로 삼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채석장에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보낸다는 핑계로 나폴레옹이 도축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접착제로 만들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복서가 상징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쉽게 세뇌당하고 평범한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자, 스탈린은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독재자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 지도자가 내뱉은 모든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복서 같은 동물들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서는 어떤 주의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부류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구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복서는 이 작품에서 비록 동정심 많은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 그의 무지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을 정말 아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고요. 오웰은 이런 완벽한 무지 때문에 나폴레옹 같은 지배자들이 더욱 세력을 키울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클로버는 조금 전 살펴본 이 복서의 친구이자 마차 끄는 암말입니다. 자, 나이가 제법 든 암말인데 새끼를 4번이나 낳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 클로버는 나름대로
이 돼지들의 동기를 계속 의심합니다. 나폴레옹의 결정에 드러내고 반대하진 않지만 늘 의심을 품고 있으며 또 복서가 쓰러진 후에 그를 헌신적으로 돕는 정 많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나폴레옹이 독재자가 된 후에 뮤리엘의 도움으로 7계명이 날조되어 가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지만 그냥 이상함을 느낄 뿐 날조되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기 오리떼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또 복서가 쓰러졌을 때 약을 먹여주고 또 복서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농장에 새로 사들인 말 3마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등 등장인물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동정과 친절함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클로버는 복서와 더불어서 프롤레타리아트, 민중 계급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뮤리엘은 글을 천천히 읽을 줄 아는 늙은 염소로 나옵니다. 자, 덕분에 신문 조각을 가지고 와서 동물들에게 읽어줍니다. 자, 클로버에게 날조되어가는 7계명을 여러 번 읽어주기도 합니다. 자, 클로버와 마찬가지로 의외로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리엘은 지식인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에 뮤리엘이 죽는 것은 남아있던 지식인층의 소멸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열한 동물들 이외에도 심지어 당나귀, 벤저민도 나폴레옹의 집권에 기여를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벤저민은 항상 또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당나귀입니다. 자,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성질도 제일 고약하고 성격도 매우 무뚝뚝한 당나귀입니다. 자, 인생은 언제나 이전과 같이 흘러간다고 나쁘게 말이야 라고 믿는 냉소적인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오래 산다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다른 동물들의 의욕을 끊임없이 또 꺾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속마음으로는 복서를 매우 존중하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자, 동물농장은 희망 없는 인간의 자기 구원 계획에 딱 맞는 결말을 맺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죠. 자, 당나귀 벤저민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계속되는 거야. 더 나빠지게 말이지. 자, 벤저민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일축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삶이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힘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옳습니다. 자, 하지만 그 역시 돼지들이 세력을 휘두르는 것을 저지하거나 다른 동물들의 현실 인식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취했던 유일한 행동은 페마 도축업자에게 끌려가는 복서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경고한 것뿐입니다. 자, 하지만 복서는 도움을 주고자 한 그 행동도 결국 한 발 늦었기 때문에 결국 무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그래서 벤저민의 얽힌 이야기에 따르면 벤저민은 소련의 유태인 혹은 냉소적인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 유명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복음 전도만큼이나 사회 참여에 또 경건 생활만큼이나 학문 연구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만큼이나 정치 구조 개혁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관심의 결여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할 만큼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또 어떤 주의에 맹목적으로 헌신하거나 또 항상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거나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5번째 주제 우리 정치 참여와 분별력 주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